안녕하세요. SPI 고병재 이터입니다. 네, K리츠 위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모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 한 주 시황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땠나요, 분위기가? 일단 최근 한 3주 정도 계속 다행히도 이제 플러스음을 보이면서 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가 이제 20개 상장 리츠 주간 수익률 평균을 내보면 1.42% 정도 나왔어요. 그 전주에 이제 2% 가까이 나왔다가 조금 줄긴 했지만 어쨌든 1% 이상 나왔고 3주 연속으로 상승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도 최근에 이제 AMC 분들의 얘기 나누다 보면은 에디터님 요즘에 분위기가 조금 예전보단 나아진 거는 맞죠?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게 숫자로 일단은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리고 20개 상장 리츠 중에 거의 한 80%, 90%가 2주 정도가 계속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5월 들어서는 조금 회복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전반적으로 그냥 어쨌든 좀 상승세를 보였다 이 말이네요. 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이게 코스피랑 항상 비교를 하는데, 4월 이전부터 그랬죠. 코스피랑 약간 상장 리츠랑 약간 다른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 한쪽이 플러스면 한쪽이 마이너스고. 네네. 네. 근데 오랜 기간 리츠가 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가 괜찮았다가 5월 들어서는 약간 바뀐 분위기였는데, 이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나란히 이게 네. 상승했던 주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교보생명 관련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뭐 사실 삼성생명, 하나생명이 이제 리츠를 상장했기 때문에 네. 또 교보생명도 이제 해외 관련 이슈도 있고요. 네, 네. 보험사들 당연히 이제 뭐 특히나 삼성생명 같은 경우 이제 이 보험업계 뭐 약간 중거점이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잖아요. 네, 이제 교보도 당연히 리츠 상장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네. 최근에 이제 파빌리온 자산운용이라고 예전에 네. 있던 데를 인수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이 교보 AIM 자산운용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리츠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씩 기사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네. 아직 좀 먼 얘기긴 하지만 뭐 강남에 네. 있는 교보생명 빌딩을 이제 기초에서 할 거다. 네.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K리츠 위클리를 안 다뤘지만 이 D&D 플랫폼 리츠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됐잖아요. 네.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은 저희도 저번에 기사를 쓰긴 했지만, 이게 증자랑 메자닌 당초에 계획했던 거기에서 네. 메자닌 그 조달 비중 대부분 차지하는 메자닌을 포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스탠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근데 이제 증자가 아마 이번 주에 임시주총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부결된다는 전제 하에 D&D 쪽에서는 조달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일단 얘기 나오는 거는 회사채 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회사채만 가지고는 580억 조달이 힘들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기존의 브릿지론 방식으로 조달했던 차입 방식이라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두 개 정도 차입 수단을 같이 활용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은 회사채로 타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확충 쪽은 거의 지금 배제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투자자들과 좀 이렇게 네. 불신을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이게 또 약간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편은 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또 기존의 그 주주들이 비판했던 네. 지금 자본확충보다는 차입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상 돌아섰는데, 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주주들은 왜 배당 하락을 이렇게 감수하면서까지 네. 차입을 하냐라는 비판이 또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결정은 내린 거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제 약간 좀 시작 꼬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불신이 네. 팽배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간에 네. 이제 신뢰가 좀 어렵다, 그렇게 이제 약간 인식이 바뀐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네. D&D 플랫폼이. 맞아요. 약간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남 오피스 건이 되게 컸던 것 같고, 네네. 현대차한테 매가 한 거예요. 네. 네. 그 건 때문에 이제 다 같이 여러 액션이나 행동들이 다 같이 이제 묶여가지고 네.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구조는 근데 사실은 이제 보면 네. 그 이제 D&D가 처음에 상장하면서 내세운 게 최초의 어떤 디벨로퍼 기반의 이제 리츠고, 그래서 일단 그 파이프라인에서 되게 좀 유리하다 측면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예상된 부분이긴 해요. 이게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디벨로퍼 기반 리츠가 많은데, 근데 네. 싱가포르랑 좀 차이는 뭐냐면, 싱가포르는 확실히 이제 이 디벨로퍼들이 리츠 자산을 넘길 때 싸게 넘기거든요. 뭐 DPU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 넘기는데, 그게 가능한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싱가포르 디벨로퍼 스폰서라는 게 캐피탈랜드, 이제 메이플트리, 캐펠 같은 회사들인데, 얘네들이 보면 다들 이제 테마색 링크드 컴퍼니라고 테마색 자회사거든요. 네. 결국 싱가포르 국부 펀드와 연관된 어떤 디벨로퍼들이고, 정책적으로 리츠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게 넘기는데, 당장 이렇게 D&D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 이제 스폰서가 SK D&D잖아요. 네. D&D도 상장사인데, 만약에 상장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강남 오피스 같은 것들을 최대한 비싸게 파는 게 이제 자기들 이익에 부합하는 거고, 만약 그렇게 안 했을 때 또 이 주주들 그쪽에 상장사이기 때문에 배임이 주요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복잡한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핑계로 댈 수는 없는 거고, 또 리츠 주주 입장에서 충분히 또 그런 어떤 불편함,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좀 뭔가 환급률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도 약간 이게 사실 D&D 플랫폼 리츠가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주가 네. 낮고 하니까 네. 불거진 이슈긴 하지만, 이게 그 K리츠 중에서도 이 이슈에서 되게 자유롭지 않은 스폰서 리츠는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 특히 대기업 리츠일수록 더 그런 거에 네. 지금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쿠란코 에너지 리츠 코리빙 얘기 나왔는데, 이 얘기는 사실 저희 몇 번 썼는데, 이게 썼던 이유가 이제 분명히 코리빙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아요. 이 주유소 부지가 이런 역세권에 있는 부지도 많고, 근데 이게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 다뤘던 이유는, 지금 코리빙이라는 건 사실 오퍼레이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퍼레이터가 많이 없어요, 한국에. 네. 그래서 쿠란코 에너지 리츠도 이제 보면 아마 인사동인가요? 거기 안국역 쪽에 있는 그런 자산 포함해서 이런 코리빙 충분히 가능한 입지를 타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코란코가 이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어떤 이 오퍼레이터랑 결합할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메자닌 얘기 나왔네요. 메자닌은 어떤 측면에서 검토하는 건가요? 사실은 뭐 메자닌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총과 이제 주총 통해 가지고 정관을 바꾼 건데, 이게 좀 다른 리츠랑은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쿠란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메자닌 발행했거나 검토하는 곳들은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 절감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쿠란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코리빙이라던가 임대형 기숙사 이런 신규 사업에서 자금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을 메자닌을 통해서 조달을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신규 사업 조달 금액 같은 경우도 메자닌으로 하게 되면은 이자는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고 절감 효과는 있고, 나중에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을 때 그 수익이 날 경우에는 그게 메자닌이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 뭐 배당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분이석 이슈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쿠란코 에너지 리츠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쿠란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쓰기도 했지만 주가가 상대적으로 되게 나아요. 딴 데보다는. 오히려 제가 1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리츠 20개 18개죠. 삼성이랑 하나 빼면은 그 수익률을 본 게 있는데, 유일하게 쿠란코 에너지 리츠만 플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가격도 5,500원 정도 되기도 하고, 사실 메자닌이든 증자던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좀 지금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서 메자닌을 되게 많이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사실 이제 런던 출장 다녔는데요. 이제 뭐 영국 리츠 탐방이라는 이제 금융투자협회라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같이 다녀왔는데, 이 현지에 가니까 이제 한국 투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아요. 이제 뭐 기관 투자, 사무 투자도 그렇지만 이 특히나 한국 리츠들에도 투자도 되게 많은데, 솔직히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평가나 어떤 현재 분위기는 긍정적이진 않았고요.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이제 보면 이제 살 때도 대체로 뭐 비싸게 샀다는 이런 평가도 많았었고, 그리고 현지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결국 한국 리츠들이 현지 자산을 인수를 할 때
우리가 현지에서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보니까 현재 코지피, 현지 운용사를 쓰게 되는데 이 운용사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도 쓰는 운용사가 있는데 이 운용사가 그동안 한국 투자랑 일을 많이 해왔고 정말로 검증된 트랙 레코드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한번 좀 더 고민을 해서 다뤄볼까 하는데 이 해외 투자한 자산들 관리하는 리츠, 관리해야 될 리츠 정말 좀 더 신중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